근데 나 이렇게 우표 붙인 편지 처음 봐. 오늘의 최고다 오션 토크 주제는 라떼는 말이야. 레트로 감성 무비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혁명이다! 잘자 내 꿈꿔. 충격을 안겨줬던 그 감성이 살아있을 때였어요. 돌고 나이 속였지? 라떼 돋았죠. 속해줘. 오피셜로 팩트체크. 뇌피셜로 취향 저격. BTV만의 월성액 서비스 오션에서 건져 올린 알짜배기 영화들을 모아 흥미로운 비하인드까지 덤으로 얹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오피셜로 읽어내는 기자 최정아. 영화를 뇌피셜로 상상하는 유튜버 고민호 인사드립니다. 최고도 오션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 의상에 주제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딱 보면 감이 오실 듯한데요. 동작 힌트도 좀 더 드릴까요? 드려야죠. 아이고 최 사장! 아이고 호 사장! 이거 정말 반가워요? 아니 안 맞아. 안 맞아. 아이고 최 사장! 아이고 호 사장! 이거 정말 반가워요? 안 맞아. 쌍팔년도 감성이 물씬 풍기는 힌트. 놀랍게도 저 고민호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1988년 유행했던 개그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최고다 오션 토크 주제는 라떼는 말이야. 레트로 감성 무비입니다. 최근 배우 강하늘, 천우희 주연의 영화 비와 당신의 이야기가 말 그대로 안방극장을 촉촉하게 적셨죠. 너만 삼수한다며? 너 그따위로 해서 인서울은 하냐? 삼수 생활을 이어가던 영호가 과거 첫사랑 소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갑작스런 편지에 당황하지 않았나 모르겠다. 편지 고마워. 몇 가지. 소녀 동생 소희가 언니 대신 답장을 보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부터 하늘을 보는 마술을 부릴 거임. 극중 등장한 소품들을 보니 대략 2003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라떼 돋았죠. 라떼는 말이야. 밀레니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감성이 살아있을 때였어요. 손글씨로 전하는 펜팔도 분명히 있었고 또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험책방의 풍경도 나오고요. 빨간 우체통. 와, 편지 하나 보내려면 진짜 힘들긴 해. 아저씨 이거 서울 지역 아니고요 타 지역이에요 타 지역. 그리고 특히나 이거. 아니 뭔지 아세요? 가로로 들어가잖아. 가로잖아. 혁명이다. 가로 본능. 우와 짱이다. 혁명이다. 나 사실 이 핸드폰이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거 어딨지 하면서 이 옷장을 진짜 얼마나 찾아왔는지 몰라요. 셀카 찍을 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찍어주고 이렇게 하면 진짜 어깨 뻥 좀 들어갔었지요. 그러지. 2003년 라떼는 말이야. 네. 야인 시대에 미쳐 있었죠. 바람처럼 스쳐가는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재무 씨가 뒤를 딱 돌아보는데 갑자기 김영철 씨로 바뀐 거죠. 전설의 사건이죠. 시청률 반토막 사건.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의 충격을 안겨주었던 그 라떼 시절 기억입니다. 4달러. 그래서 역시 라떼는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런 네. 점에서 비와 당신의 이야기와 비슷한 시대를 다룬 감성 무비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시청시간 상위 20% 영화만 모아놓은 오션 셀렉트에서 절찬 상영 중인 레트로 무비 동감입니다. 콜링 CQ 여기는 DS1 ABO 델타 시에로 1 알파 빅토 스카입니다. 여보세요? 컨택되었습니다. 혹시 햄 초보자십니까? 1979년을 사는 여대생과 2000년을 살아가는 남대생의 시공을 뛰어넘는 이제 소통과 로맨스를 담은 영화죠. 그쵸. 거기선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여기서 궁금증. 우리 민호는 동감 개봉할 때 몇 짤? 그때 민호 11살. 11짤. 나는 겸상도 안 할 나이였다. 그때 2001년 11살 초등학교 4학년 고민호는 이거에 빠져 있었죠? 어머, 포켓몬스터. 알죠. 네. 까추라, 이추, 파이리, 꼬부기, 버터풀, 야도란, 피선투토, 가스. 모르시네. 나는 겸상도 안 할 나이였다. 굉장히 신기한 거 요새 초등학생들 포켓몬스터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아, 다시 돌고
돌고. 나이 속였지. 이상하네. 죄송합니다. 동감이 흥행을 했던 그 배경에는 그 시대상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2000년 밀레니엄과 1999년 공포의 대마왕이 내려와서 세상이 멸망한다라는 노스트라다무스의 맞아요. 예언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당시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판타지 장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이 네. 그때에 아마 이루어진 게 아닐까. 그래서 특히나 이제 SF 판타지에 남녀가 사랑하는 로맨스가 들어가는데 네. 당연히 그 당시의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흥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굉장히 이제 눈길이 가는 것들이 있죠. 그 유지태 씨 같은 경우에 머리를 은발로 물들이고 나오고요. 진짜 획기적이었어요. 네. 가방도 요새 이거 하고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러운 디자인이죠. 이제 테크노 감성인 건데 그 당시에 약간 이런 게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대유행이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초반 진짜 너무 하고 싶은데 못했었던 게 있어요. 어떤 거죠? 탈색 머리로 이렇게 다 브릿지를 넣는 게 최고였는데 저는 그거를 못했어요. 한 번도 못 해봐서. 괜찮아요. 제가 대신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러가지고. 여기 혓바닥 이렇게 한 줄 딱 내놓고 다니는 게 바로 예. 그 민호 씨였군요. 예. 그 꼬마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네. 이때 또 굉장히 유행했었던 게 있어요. 어떤 바로 거죠? 지금은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현 씨 그리고 가수 조성모 씨. 네. 잘자 내 꿈꿔. 잘자 내 꿈꿔. 저도 그게 기억이 안 나네요. 이래서 제가 경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세대 차이가 여기서 느껴지는 거죠? 저 조성모 씨 하면은 그 초록매 씨. 날 깨물어주고 싶어. 날 깨버려주고 싶어. 날 깨버려주고 싶어. 날 깨버려주고 싶어. 영화에 등장하는 또 이 반가운 거 있죠. 규칙을 정해야 될 것 아마추어 같습니다. 무성기 햄. 이 모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그 사람 몸에 제 이름을 새겨 넣었어요. 재밌네요. 문신 같은 거요? 그런데 영화 동감에 뜻밖의 캐스팅 비하가 있다는 걸 좀 들은 것 같아요. 내 얘긴 되게 재밌어. 네, 제가 또 우리 최고다 오션의 비하인드 요정 아니겠습니까? 사실 동감 같은 경우에는 이 시나리오가 맨 처음 갔었던 게 송승헌 씨한테 이 시나리오가 갔었어요. 그런데 거절을 했었고 그 다음번에 넘어간 사람이 정말 대박. 누구죠? 조성모 씨한테 갔어요. 가수 조성모 씨요? 네. 근데 이번 역시도 조성모 씨 측에서 죄송한데 이번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고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유지태 씨한테 간 거예요. 유지태 씨에게 동감은 정말 출세작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정말 엄청난 행운인데 동감이라는 영화를 허진호 감독이 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태라는 사람이 연기하는 저 인을 보니까 배 타고 금강석량도 하고 그러는데. 약간 허술하기도 하고 어눌하기도 하고 뭔가 근데 좀 착하고 이런 모습이 왠지 내 영화와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영화에 남자 주인공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캐스팅을 딱 했는데 그 작품이 바로 봄날은 간다. 와. 어떻게 사람이 변하니? 그렇게 이제 동감에서 봄날은 간다까지 유지태 씨가 정말 좋은 작품들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렇다면 동감이라는 작품이 오늘날의 유지태라는 배우가 있게 한 그 초석이 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동감이 없었으면 올드보이도 없었다라고 이 연사 주장해 봅니다. 힘차게 외칩니다. 멜로 영화의 세 번째 주인공은 무조건 음악이거든요. 근데 이 동감의 세 번째 주인공은 그럼 무엇이냐? 바로 임재범 씨의 너를 위해.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노래 너무 잘하죠.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정말 제 눈빛이 불안해지고 있네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영화에서 이 노래가 그렇게 비중이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유지태 씨와 하지원 씨가 카페에 앉아서 이제 수다를 떨고 있는 중에 이제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거였었거든요. 네. 뭐? 네. 심지어 그 후렴구 부분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비가 내리는 맞아. 소리에 내 거친 생각, 이 부분이 빗소리에 다 묻혀버리거든요. 네네. 이 영화가 이제 굉장히 흥행을 하면서 저 노래 무슨 노래냐? 맞아요. 라고 하면서 이제 떡상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동감이라는 이 영화에 정말 주제가 딱
맞는 가사로 60만 장이나 이상 이제 판매고를 올렸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사실은 그 사이에 임재범 씨가 그렇게 큰 연예계 활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죠. 나는 가수다에 나왔을 때 정말 역주행을 하게 만든 그런 은인 같은 노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부모님 세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영화 바로 써니. 이 영화도 너무 재밌죠. 임남이라고 합니다. 반갑다, 남이. 네, 반갑다. 어이, 소녀시대. 근데 써니의 이 시대적 배경이 몇 년도인 줄 아세요? 이게 35만 구독자 그냥 모은 게 아닌 거예요. 뇌피셜 풀 가동 해봅니다. 믿습니다. 써니보다 더 이전에 개봉했던 말죽거리 잔혹사를 보면 모두가 다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써니를 봤을 때 교복을 입은 장면이 있나요, 없나요? 교복을 안 입었었죠. 굉장히 형형색색의 그냥 사복을 입고 다녔었는데. 네, 나중에 어렸을 때 시절을 보면은 그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있는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그 당시가 교복 자유화의 시대였다는 걸로 이제 예상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교복 자유화가 1983년에 시행돼서 86년까지였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봐야 할 거. 주인공들이 부르는 나미의 빙글빙글.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나미의 빙글빙글은 1984년 가수 나미가 가요톱10 5주 연속 1위를 했던 곡이에요. 자, 그렇다는 건, 자, 여기까지 이제 교집합을 이제 찾아보면은 영화 써니의 배경은 1984년인 걸로 뇌피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땡! 왜? 1986년도입니다. 근데 아니, 되게 왜? 그럴듯했어요. 왜 어째서? 거의 근접했어. 강영철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 진동요고로 온 시점을 1986년도로 설정했다라고 감독이 얘기를 했거든요. 감독의 오피셜이니까 네. 패배를 인정합니다. 써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패션이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입고 온 이렇게 벨트를 이렇게 하고 온 이유도 사실 써니 영화를 보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촌스러운 듯한데 지금 보면 사실 유행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색조합을 언니 어떻게 이렇게 화려하게 했지? 컬러를 너무너무 잘 썼어요. 주인공 나미가 이제 전라도 벌교에서 전학을 오잖아요. 네. 새 벌교 고등학교에서 전학을 와본 언니 아침에 꺾는 건디 아따 언니 인자는 일찍 날라요. 그때의 이제 나미의 패션이 바로 이제 마찬가지로 그쵸. 청청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나미가 굉장히 좌절하는 장면이 있죠. 다른 친구들 모두 다 나이키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나이키가 없었다는 거. 서울 애기들은 다 스팍스 신는다면서.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나도 나이키 사달라고 너무 알아. 신더라고. 벌교까지는 아직 나이키 유행이 퍼지지 않았던 거예요. 귀여워. 그리고 이 인물들 중에서 욕쟁이 진이 있죠. 욕쟁이 진이. 소녀시대! 소녀시대! 어이! 소녀시대! 넌 언제 봐도 대가리만 떠다니는구나, 쟁반대가리. 이 진이가 일명 땡땡이 무늬의 선글라스를 탁 끼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금옥의 이 아가일 패턴에 체크 패턴 스커트 매치해서 아주 막 턴에 패턴을 더하고 막 난리 나는 이 패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저는 또 이제 장미의 패션을 또 저 장미 논하지 않을 너무 수 좋아. 없어요. 다들 잘해주고 장미야. 네. 나미의 짝꿍이었었는데 전화 오자마자 전학생 보지도 않고 이제 쌍꺼풀 테이프 이렇게 붙이고 있죠. 나 이상해? 제가 이제 남녀공학 중학교를 나왔거든요. 제 짝꿍 이름이 양순이었는데 양순이. 그 친구가 이제 항상 눈에 이 쌍꺼풀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고 네. 있었어요. 잘 살고 있지? 나 이렇게 산다.
그리고 써니 같은 경우에는 이 80년대 고증에 굉장히 충실한 영화예요. 그리고 영화 OST 활용도도 굉장히 좋은데요. 거기엔 사랑하는 친구 춘화, 수지, 지니, 장미, 복희 그리고 나미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 멤버가 이름이 없어서 어쩌죠? 이종원의 밤의 디스코쇼에서 보낸 이 사연을 DJ가 읽어주고 이들의 이름, 이 7명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SUNNY 써니가 어떨까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엠, 이 영화의 주제곡이죠. 학창시절 문화제를 준비하던 이 써니들이 댄스, 그리고 중년이 된 이 칠공주들의 댄스. 그리고 써니 이 장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짝사랑남 준호를 따라서 음악다방에 들어간 나미가 중학생은 좀 그런데. 중학생은 아닌데요. 준호 오빠 어디 갔지? 준호 오빠 어디 갔지? 맞아요. 헤매다가 갑자기 이제 헤드폰이 씌워지면서 그 리처드 샌더슨의 리얼리티가 울려 퍼지죠. 사실 이 장면 여기서 처음 나온 장면이 아니에요. 바로 소피 마르소로 굉장히 유명한 영화 라붐의 한 장면을 패러디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격도를 얘기를 할게요. 이들이 두 번째 격도를 할 때 조이의 터치 바이 터치가 나오면서 네. 이제 소녀들이 맞짱을 뜹니다.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이 노래가 터치 바이 터치잖아요. 네. 서로의 얼굴을 막 터치한다는 거. 이거 약간 그 연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노림수였다. 이런 너무 귀여운 이런 디테일들이 사실은 써니를 정말 빛나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레트로 영화에서 음악은 정말 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한 남녀 주인공 외에 제3의 주인공이 음악이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2019년 개봉작 유열의 음악 앨범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방송, 사랑, 그리고 비행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출발할 때 에너지가 가장 많이 든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음악 앨범의 진행을 맡은 새로운 DJ 유열입니다. 뛰어왔어? 1994년 가수 유열이 라디오 DJ를 처음 진행하던 날 만난 미수와 현우의 이 사랑 연대기를 그린 작품인데요. 결혼할까? X세대의 천밀밀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 유열의 음악 앨범 같은 경우는 정지우 감독의 전작과 결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왜냐? 해피엔드, 사랑니, 은교 등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70 노인하고 여고생 관계 그거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 굉장히 좀 타격과 서정적인 이 감성 사이에서 굉장히 줄타기를 잘한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작품인데 사실 유열의 음악 앨범은 파격보다는 좀 더 서정적인 터치가 많이 들어간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트로 소품들이 굉장히 똑똑한 역할을 해서 굉장히 반가웠던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죠. 윈도우 95 켤 때 나는 소리. 똥똥똥똥똥 떠러더더더덩똥똥. 천리안. 천리안 이제 PC 통신 연결해가지고 이제 모뎀. 나우누리. 나우누리. 저 나우누리 썼습니다. 하이텔. 예. 알지. 네, 시나리오를 쓴 이수경 작가는 유열의 음악 앨범을 7년 동안 함께한 작가인데요. 그 경험을 바탕 삼아서 무려 300여 곡의 리스트를 만들고 그 안에서 10곡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노래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선정된 10곡이 이 영화에 곳곳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음악이 어떤 음악이 들어갔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명장면 또 있어요. 비 오는 날 빵집에서 현우가 바깥 풍경을 감상할 때였는데 젖은 얼굴 닦아줘야지 오늘같이 이런 창밖이 좋아 슬프기는 하지만 오늘같이 이런 창밖이 좋아.
아 근데 제목부터가 사실은 너무 감성적이잖아요. 아, 그 시절 감성이네요. 진짜 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럼 민호 씨 마음에 좀 이 노래는 진짜 좋더라 했었던 곡 있어요? 아, 솔직히 저는 99년까지 10살이었어요. 네. 한 곡 저한테는 딱 귀에 꽂히는 곡이 있더라고요. 아는 노래 있어요? 아 비밀번호 안 알려줬어. 계속 남녀 주인공들이 엇갈리다가 네. 딱 연락이 닿았을 때 흐르는 그 노래, 핑클의 영원한 사랑. 미수야, 나 현우야. 비밀번호 알아냈어. 서로 엇갈리면서 오랫동안 서로 연락을 못하고 각자의 삶에 찌들어 있다가 갑자기 연락이 돼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다시 삶의 활기를 얻는 장면. 아 너무 좋았어요. 그때의 분위기랑 이 노래의 그 신나는 비트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좋아. 완전 찰떡. 맞아요. 여보세요? 현우? 나야. 어떻게 지내? 나는 뭐 열심히 지내고 있어. 항상 나의 곁에 있어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줘. 화음인가요? 아니 이게 맞는다고? 이게 맞다고? 아유, 귀신 같네 아주 그냥. 그리고 이 유열의 음악 앨범에는 팝송도 있는데요. 바로 미수가 현우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서 흐르는 음악이 바로 콜드플레이의 Fix You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첫날인데 불러줬음 하는 이름 있어요? 어떤 이름이 떠오르시나요? 알고 싶은 이름, 그리운 이름, 김미수. 콜드플레이 노래를 이 영화에 딱 들어갈 수 있게 해준 것이 많은 제작진들도 노력을 했겠지만 바로 여자 주인공인 김고은 배우였어요. 김고은 배우가 미국 록 페스티벌에 갔다가 지인을 통해서 정말 극적으로 이 음악을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콜드플레이 입장에서도 자기 공연하는데 여배우가 직접 와서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줄 수가 없어. 굿딜! 땡큐. 제가 약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가지고 막 모성애가 폭발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모성애까지요? 네, 이 현우가 미수를 향해서 막 계속해서 달려가는 장면이 있어요. 아, 그 대표님 차 따라가는 거. 그쵸? 대표님 따라가면 미수 만날 수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 현우가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대표님을 따라서 막 가면 미수를 볼 수 있겠지. 막 따라갔는데 뼈를 입지 않으니 눈 빠르시 약한 우리 혜인이가 청바지에 티셔츠 하나 입고 그렇게 뛴단 말이에요. 계속 뛰고 미수야! 이러면서 뛰는데 그걸 보는데 내가 마음이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진짜. 정혜인이요. 이 우리 현우가 어떻게 우는지 알아요? 이렇게 운다고요. 이렇게 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차렷자세로 이렇게 정말 불쌍하게 이렇게 우는데 그걸 보는데 내가 가슴이 억장이 현우야 이리 와라. TV 뜯고 이리 와라. 진짜 제가 오열했었어요. 근데 이 감정을 책보다 오셔 시청자분들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거 정혜인이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진짜 그렇죠. 이게 나이 더러운 세상. 오늘의 최고다 오션 라떼는 말이야 레트로 감성 무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한 기자 최정아의 무비 헤드라인은 예뻤다 그때가.
보고 싶다 그때 너. 유튜버 미노타우루스가 뽑은 최고의 라떼 감성 한 프레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오늘 최고다 오션에서 소개한 영화들은 콘텐츠의 바다 오션에서 자신 있게 맑게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아낌없이 보고 싶을 때 이리 오션! 가성비 좋은 콘텐츠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얼른 오션! 다음 주에 또 콘텐츠의 바닷속에 빠져보션!